짜잘짜잘한 데서 시작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나의 포트폴리오가 더 좋아지는 거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의 규모와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전문 투자자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빠른 느림보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이 부자 될 수 있는 아주 쉽고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놓치시면 부자 될 수 없으니까 꼭 시청하세요. 자, 직장인의 장점이 뭘까요? 직장인은 안정된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뭐 회사가 잘리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직장에 계속해서 다니는 한 안정된 현금 흐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월 200만원, 월 500만원, 좀 잘 나가는 사람은 월 10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받다 보니까 우리가 매달 뭔가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고 계획적으로 저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직장인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 장점에 반해서 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월 1000만원씩 벌어도 돈 한 푼 안 써야 1년 모으면 1억 2천만원, 10년 모으면 12억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30년을 모으면 36억이라는 돈이 생기겠죠. 이 정도면 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땡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을 쓰다 보면은 월 1000만원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부자는커녕 매일매일이 돈 걱정으로 빡셀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될 수가 없어요. 직장인으로는 이게 절대 가능하지 않은 미션입니다. 그럼 직장인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로또에 당첨되기, 아버지 사업 물려받기, 부잣집 아내 만나기, 자식이 연예인으로 대박나기.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저는 연예인으로 자식을 저 닮았으면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설마 월급으로 부자 되겠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은 건 아니겠죠? 불가능합니다. 왜 직장인은 부자가 될 수 없을까? 이거는 자본주의 특성상 근로소득, 우리가 받는 월급은 인플레이션의 최말단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요 세 가지의 흐름으로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자산의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 대표적인 거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요? 재화들, 물건들, 먹는 음식들, 혹은 우리가 쓰는 기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 가격들이 오르고 나서 비로소 소득이 올라요. 다시 소득이 오르면 다시 자산의 인플레로 돌고 도는 반복적인 흐름이 일어납니다. 이 자산의 인플레가 먼저 발생을 하고 소득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혹은 정부에서 돈을 막 풀 거 아니에요.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돈을 막 풀고 제로 금리를 때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하고 막 그런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돈을 시중에 풀게 되면 내 월급이 먼저 오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먼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재화가 오르고 그 다음 소득이 오르는 거예요. 내 월급은 제일 마지막에 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 에이, 별로다, 말이 안 된다, 이게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이익 추구죠.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텐데, 기업이 어떤 물건을 팔 때 자신들의 그 물건의 원가, 그 원가에 해당하는 재료비는 자기가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서 사와야 되는데 그걸 내가 싸게 살 수 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재료비는 조절을 못해. 근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물건 잘 팔 때는 사람을 더 뽑아서 쓰지만 잘 안 팔려. 뭐 재료비가 너무 올랐어. 이러면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최대한 인건비가 오르지 않게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건비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혹은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위해서 머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오르지 않게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사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모든 업종이 다 똑같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없죠. 본인의 이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직원과 그 여러 사람들을 위한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의 최말단에는 근로소득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자산, 재화 다 오른 다음에 마지막에 오르거나 재수없으면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로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직장인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많이 하고 코인도 많이 합니다. 직장인들이 업무하다가 몰래 이렇게 시세 보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많이들 하시죠. 근데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나요? 있기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지극히 낮습니다. 왜냐면 주식의 이 플럭추에이션을 정확하게 내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대박나는 분들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지극히 낮아요. 로또 당첨되는 사람도 매주 나옵니다. 근데 그 당첨이 나에게 오지 않을 뿐이죠. 가뭄에 콩나는 확률에 목숨을 걸다가 오히려 피폐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에게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땡땡땡. 뭐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매일 살 필요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자주 사지 않고 자주 팔지 않아도 우리가 자산을 쌓아가는데 돈을 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고 여러 가지 운영들을 해봤지만 부동산만 한 것이 없어요. 부동산으로 재벌이 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정도의 자산은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부동산 풍차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적금 풍차 돌리기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적금 풍차 돌리기는 우리가 매월 1년짜리 적금을 드는 겁니다. 매월 10만원짜리를 이렇게 넣죠. 그럼 1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1월 달에 만기가 되는 적금 하나 들고 2월 달에 만기가 되는 적금 들고 3월 달에 만기가 되는 적금을 들고 이렇게 매월 만기가 되게 만들면 매월 우리는 새로운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부동산도 똑같이 그런 풍차 돌리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두 채. 1년에 딱 두 채도 많으면 한 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채로 설명을 드리면 상반기에 한 채를 사고 하반기에 한 채를 사서 매년 두 채씩을 사고 또 돌아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들 위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사고 팔면서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차 때 상반기에 한 채, 하반기에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사는 거예요. 1년차 때는 팔 수 있는 물건 당연히 없겠죠. 2년차 때는 상반기 한 채, 하반기 한 채를 한 채씩 사는 겁니다. 총 4채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사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전세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년차 때는 1년차 때 샀던 물건들을 팔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상반기 한 채, 하반기 한 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딱 봤을 때 보유해야겠다. 혹은 전세가가 올랐다. 전세금을 올려서 받아서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직 안 올랐어. 2년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보유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좀 올랐다.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매도할 수도 있겠죠. 매도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반기에 또 다른 한 채, 하반기에 또 다른 한 채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는 거고 4년차가 되면은 2년차 때 샀던 물건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두 채를 매도할 수도 있고 혹은 보유할 수도 있는 거죠. 전세금이 올랐다면 그냥 보유만으로도 자금 회수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년차 때 똑같이 한 채 사고 하반기에 한 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채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꼭 채수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이 매도했던 자금을 가지고 내가 매월 모으는 저축과 이 돈을 합쳐서 더 큰 집으로 살 수도 있어요. 채수를 늘릴 필요는 없고 사이즈를 더 키우거나 입지가 더 좋은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년을 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입지가 좋은 혹은 사이즈가 큰 부동산을 하나 가질 거고 그다음에 점점 작은 집들도 가질 겁니다. 이거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나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좋은 집부터 자잘자잘한 집까지.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은 집들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거고 내가 사고팔고 2년마다 사고팔고 하는 집들도 생기게 되면 현금 흐름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세 차익으로 말이죠. 내가 처음에는 집이 자금이 얼마 없으니까 짜잘짜잘한 데서 시작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나의 포트폴리오가 더 좋아지는 거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의 규모와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전문 투자자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1년에 한 채 혹은 1년에 두 채만 매년 사고 파는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풍차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만 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크기가 분명히 늘어나는 것, 복리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갭으로 사는 거지만 나중에는 1억짜리, 2억짜리 혹은 10억짜리 갭의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산 사이즈를 키우고 한 군데 몰빵이 아니라 내가 분산해서 여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게 되다 보면 그 시스템 하에서 자금 흐름이 생기고 점점 자산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큰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작은 것부터 작은 성공들을 쌓아 나갔기 때문에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다. 경험도 복리로 쌓인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경험도 별로 없어서 진짜 무섭고 두렵고 작은 것들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에 이것들이 모여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경험들을 쌓으실 수 있을 거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능력치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걸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산도 복리, 나의 경험도 복리가 됩니다. 부동산 투자만큼 성공 확률이 높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동산에 꼭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세요. 뿅!